우리가 잘못 배운 게 동양의 그림은 가피를 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이제 가르쳐서, 그래서 뭐 화선지처럼 이렇게 팍 번져가는 종이에 사군자나 이런 것처럼 글씨 쓰듯이 그리는 그림은 한 번에 표현하는 게 맞지만은, 그림은 한 번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번 연한 색으로 한번 선을 긋고 짙은 색으로 완성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필휘지라는 것에 매여서 동양의 그림을 보면은, 그 기준에서 보면은 너무 좁은 영역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많은 그림들은 일필휘지 개념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서양의 고전들의 아주 디테일한 표현 해놓은 것보다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한 그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화물감이 가지는 특성에 뒤지지 않는, 또 이쪽 채색이 가지는 섬세함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재료로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봐야 그림이 조금 더 넓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사도세자의 그림이라고 전해지는 개 그림입니다. 이거 보면은 사냥개 같죠? 생김새가. 얘는 이렇게 달마시안 점박이 그런 게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궁궐 안에서는 밖에서 구경하지 못하는 하나님도 코끼리도 있었다니까. 그죠? 코끼리도 귀양 보내고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보통 민가에서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진귀한 것들이 임금과 그 주변 귀족들 사이에서는 엄청 많았을 수도 있다. 그림을 좋아하긴 했지만 되게 잘 그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정조는. 자, 심사정의 그림이라고 전해졌다가 긴가만가 가는 맹호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보남지일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도장에 현재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사정의 그림이다라고 오랫동안 봐왔었는데, 문제는 이 가보남지일이 언젠가 하면은 심사정이 살아있지 않는 시기에 가보남지일이에요. 가보년에 심사정이 없었는 거야. 태어나기 전과 죽고 난 후가 가보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뭐지? 그러면 가보년에 누가 섰는가? 화제를 이제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 없었어. 이 그림은 심사정의 그림이다라고 오랫동안 이제 낙관을 보고 심사정의 그림이다라고 했는데, 가보남지일 이런 게 이제 가보년 동짓날이라고 적혀 있는 저거를 분석해보니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년이 1714년, 1774년, 1834년인데 심사정은 1707년에 1769년에 죽었어. 이때는 너무 어리고, 이때는 이미 죽고 나서 가보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누구 것이다라고는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은 김홍도의 그림이고, 여기 보면은 사능이라고 적혀요. 사능이라는 호가 적혀 있어서 김홍도의 그림이라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표암화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암이 위에 소나무는 표암이 그렸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김홍도와 표암 강세왕, 김홍도의 스승인 표암 강세왕의 공동 작업이다. 그러면은 이 연대는 언제쯤 될까? 김홍도가 사능이라는 호를 1780년 이전까지만 썼어요.
저 때부터 단원이라는 호를 쓰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1780년 이전이면은 한 35쯤 됐죠. 그러니까 30살에서 35쯤 됐을 시기, 그때쯤에 아마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면은 그 시기하고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하고 비교하면은 한 세대 앞이니까, 그죠? 이 그림은 이 그림을 보고 그렸을 가능성이 큰 거죠. 훨씬. 근데 모든 기록에 보면은 심사정의 이 그림을 그리는 능력치가 그 시대에는 제일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 우리는 지금 세대에서 김홍도, 신윤복은 엄청 중요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돼 있지만은 그 시대에 18세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김홍도나 신윤복보다는 심사정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고 당시에는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 호랑이 그림이 앞에 이제 김홍도의 호랑이 그림이 사실은 아주 수려한 것으로는 정점이에요. 그 형식의 호랑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호랑이 그림이, 자,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조선 김긍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김긍원은 김홍도의 아들이에요. 김홍도의 아들의 호가 긍원이에요. 긍원. 그래서 이제 김홍도의 아들의 호랑이 그림이죠. 바뀌었죠. 이제 이렇게 된 연유는 김홍도가 그 아들에게 절대로 화원은 되지 마라 라는 그걸 이야기했어.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화원이 되어서 먹고 사는 게 더 나아진 것도 없었다는 뜻도 되고, 또는 김홍도는 줄곧 자기화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도화서 화원은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이제 할애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버려야 되는 직업이어서 이제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게 도화서 화원이다 라고 보고, 아들에게는 도화서 화원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물론 도화서 화원은 안전했고, 신윤복이 도화서 화원이 못된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이긴 한데, 보통의 그냥 저작거리 화가 화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저작거리 화원들이 그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최선의 그림이겠죠. 도화서 화원이 되려면은 도제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예비학교, 예비원에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탄탄하게 쌓이는데, 바깥에는 실제 생활의 수요를 공급하는 형식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 틀이 전혀 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민화에서 그대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수리하던 호랑이가 이렇게 변했고, 근데 인자한 표현 내지는 무섭고 온화하고 이런 거 표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무서우면서도 부드럽고 이런 게 표현이 되는데, 그 기능 훈련이 덜 된 사람은 부드러운 건 부드럽게 표현하면 되는데, 또 무서운 건 무섭게 표현하면 되는데, 두 개가 한꺼번에 표현되어지는 그 미묘한 형태, 이런 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섭거나 웃었거나 부드럽거나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림이. 그래서 점차 이렇게 바꿔져서 그 용맹스럽던 심사정의 무서운 호랑이에서 온화하고 품격 있고 무서운 김홍도의 호랑이가 부드럽고 온화한 아들의 호랑이에서 또 한편으로 무섭고 이렇게 변했다가 점점 재밌는 호랑이까지 변화하는 거죠. 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한 가지 흐름이 있죠.
뭐냐면은, 자, 심사정 김홍도는, 있는 대로, 성격도 표현해도, 털 하나하나라도 있는 대로 다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표현을 줄이기 시작했죠. 약식, 거칠게 표현되어지고, 100번 칠할 걸 50번 칠하고, 100번 끌 걸 뭐 30번 꺾고, 이렇게 점점 변화해서 다시 칠의 개념으로, 칠의 개념으로. 자, 15세기까지만 해도 칠의 개념으로 있었잖아요. 다시 칠의 개념으로 오는데, 문제는 15세기 칠의 개념은 아주 섬세하고 곱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19세기의 세계 개념은 도식화되고 칠하기 쉽고 그리기 쉬운 양식으로 변한다. 이제 이 시대는 민간에서, 앞선 시대에는 돈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림이 향유하는 시대였다면은 19세기가 되면은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림을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 숫자도 그만큼 더 많아진 거고, 대신 수준의 차이는 천차만별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민화가 나중에는 아주 도식화돼서 웬만큼 능설미 있는 사람이면은 받아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사실은 디자인이 아주 세련되어지는 것처럼 이 뒤에는 점점 이 형식에서 세련되어지는 과정을 겪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화의 마지막 형식으로 남는 거고, 그림이 발전하는 것, 전문인들에 의해서 발전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민화는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김홍도의 황묘농적, 노란 고양이와 뭐 나비와의, 이게 뭐 노는 거라고 하지만은 놀리는 게 아니고, 고양이가 나비를 이것도 잡아 먹을 기세죠, 사실은. 뭐든지 잡아서 지는 해야 되니까, 지 입장에서 노는 거지만은 다른 입장에서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라서 사실 무서운 거죠. 고양이는 생명 있는 거 잡아 놀다가 그냥 버리고 이러잖아요. 요 오른쪽에 요 그림 사인을 해놨죠. 관은 벼슬은 현감이고, 스스로 호를 단원이라고 했는 사람의 그림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림 바로서는 김홍도의 그림이고, 김홍도가 현감을 했을 때가 지금 충청도 연풍 현감을 했으니까, 연풍 현감 할 때 꽤나 지역에서 힘께나 서는 사람의 누군가의 회갑이었거나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얘는 70, 80 이렇게 그렇게 상징하는 이게 도상이니까, 나이로 치면은 70노인, 80노인, 이거는 이제 건강하고 청춘을 상징하는 페랭이.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도, 돌이 상징하는 거는 뭐 변치 않은, 내지는 뭐 이런 영속, 이런 거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속에 품은 뜻은 60을 된 사람에게 주는 그림이니까, 당시만 해도 7, 80을 사는 거는 천수를 다 누리고 죽는 거니까, 7, 80까지 건강하게 변치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뜻을 가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냥 고양이가 나비하고 노는 게 그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는 사실은 그 뒷뜻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림들은 다 각자 도상들이 가지는 자기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잘 배치를 해서
그려놨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그림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은 한때는 김홍도의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영모이기도 하고 잘 그린 개죠. 불독같이 생겼는 개고, 이 그림이 김홍도의 그림이 된 연유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유화를 배워온 충국 고이동 선생이 골동품상을 지나다가 이 그림을 발견했어요. 고물상. 너무 잘 그린 그림이어서 사가서 왔어요. 사가지고 취해서 집에 왔는데, 와서 이게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화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 거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참 재밌어요. 이게 이 정도 잘 그리는 사람은 조선에는 김홍도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게 김홍도 그림이 됐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중국이 김홍도 도장을 파서 여기에다 찍어놨어. 낙관을. 요거는 김홍도 거야라고 찍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현대미술관에, 중앙박물관에 이게 이제 소장이 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런 표현법, 이런 이제 투시, 음영 이런 걸 다 보니 이게 김홍도 시절의 그림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교과서에, 미술 교과서에 이게 김홍도 그림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게 사라졌어. 지금은 전시도 안 되고 아예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잘 그리기는 정말 잘 그렸다. 그래서 아마 19세기에 중국에서 그려진 그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장성업의 그림입니다. 호치도 위에 시는 정학교라는 사람의 시를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앞에 이제 그 그림들은 대부분 백묘로, 그러니까 선을 그리고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칠만 하거나 선묘만 표현하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선으로 하나하나 그리거나.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저기 몰골이란, 여기 이제 한 붓에 탁 건 거죠. 나무가 진한 먹과 옅은 먹을 한 붓에 붙여서 한 번에 이렇게 끄면은 진한 먹이 먼저 털리고 나중에 속에 있던 물기가 나와서 옅은 색깔이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 아까 봤던 이암의 시대 이럴 때는 옅은 색이 있으면 한 번 칠하고 여기는 두 번, 세 번 칠하고 진하게 칠해서 차츰차츰 그라데이션이 나게 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오도록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죠. 겸재 그림에도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해서 진해지고 세 번 칠해서 진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굉장히 표현 방법이 몰골법이 발달하고, 요건 아마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그림을 갖고 싶어 했고, 그래서 중국의 그림을 갖고 싶은 그림을 제일 잘 그려주는 사람이 장성업이어서 모든 그림을 다 그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까 우리 그 변상벽에 달기나 이런 거는 이렇게 깃털 하나하나를 다 칠해서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붓 터치 하나로 붓 한 번 지나가는 게 깃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장성업이라는 사람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데 뭐라고, 아까 근데 김두량은 개, 변상봉 고양이, 뭐 김홍도는 풍속, 누구 진경산수,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자기 짱내가 있는데 장성업은 그게 없다. 모든 영역의 걸 다 잘 그리는데
특별하게 이게 장성업이다라고 칭할 만한 대표적인 그림은 없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하더라도 장성업은 우리가 삼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긴 했지만은 별로 연구 가치가 없는 사람, 연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런 사람이 이랬다라고 보면은 연구할 거리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자, 요런 그림 보면은 자, 이제 붓을 세워서 끝으로 한 올 한 올씩 그었었잖아요. 아까 개, 고양이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이제 붓을 한 올 한 올씩 안 꺾고, 붓을 이렇게 동그란 붓을 이렇게 펼쳐요. 동그란 붓을 펼치면은 끝이 이렇게 가지런해지잖아요. 펼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으면은 한 번에 선을 끊는 듯한 선이 한 10개 정도가 묶여져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씩이 아니고 이렇게 넓은 면처럼 이렇게 축축 칠해져서 그게 반복되어지면은 털 묶음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는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 하나하나가 있는 거는 위에 덧칠 해놨는 거 몇 개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런 방식의 장성의 방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 이거는 현대까지 전해져 옵니다. 이 형식은.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혹시 발견했을까요? 먹고 있는 물건도 뭐 그렇긴 하지만은 발이 4개잖아요. 다리가 발이 4개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얘랑 이래 있잖아. 그죠? 사람 이래 서는 거는 되는데 동물 이래 서는 거는 안 되죠. 앞다리를 이렇게 크로스 X로 교차해서 서는 게 가능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 그려놨어, 희한하게. 근데 이걸 김홍도의 실험도에 보는 왼손 오른손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봐야 될 건지. 근데 이 사람이 그림 그리는 능력이나 표현하는 재주를 봐서는 이렇게 일부러 하지 않는 데서 이렇게 그릴 이유는 없거든요. 이 자세가 특별한 자세도 아니고 많이 그리는 자세일 텐데 왜 저렇게 그렸을까? 오늘처럼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려놨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만 가지는 어떤 뭔가를 그림 속에 남겨놓고 싶은 충동들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재미삼아 그려놨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는 병풍 한 털 속에 있는 여러 그림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개가 이제 삽살개쯤 되겠죠. 우리가 털 복숭이 삽살개. 삽살개는 귀신을 쫓는다라고 해서 귀신 쫓는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대요. 여기도 보면은 자 이제 붓질이 완전 달라졌죠. 앞에 우리가 사람에게만 전신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그 정신을 온전히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의 그림이 그려졌다면은 이 시대가 되면은 그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죠. 오히려 이 시대에는 그냥 감상용, 이게 병풍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니까 10폭, 8폭 중에 한 그림이어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어쩌면 숙명 같은 건데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그리기 싫었을 수도 있겠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장성업이 그림이 그리기 싫을 때 그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림에 편차가 많이 나는 거는
자기가 되게 그리고 싶고 그리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그림이라고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뭐 그냥 컨디션이 좀 나쁘다 좋다 이 정도로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이제 동물들 그림과 그 이면에 있는 뭐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요즘 또 뭐 동물 많이 그리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정신 내지는 그들의 입장에서 뭘 하지는 않잖아요. 사물을 우리가 대상으로만 볼 뿐이지. 근데 요즘 이제 예견 애묘인들이 많아서 그 동물 초상 그리는 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내가 키우던 이제 강아지가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사진으로 안 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업이 요즘 들어서 이제 꽤 시장이 갖춰지는 것 같고, 제가 한 5년 전에 그걸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앞으로 우리 이전에 화가들이 초상화를 많이 그렸듯이 개나 고양이 초상을 많이 그려야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수도 있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거기 이제 현실에서부터 해결되는 거니까 크게선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주 뭐 괜찮은 것이기도 하다. 21세기 초에는 인간이 개를 숭상했다 이렇게 나중에 기록에 남을 수도 있겠죠. 야,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